시사해설 시간입니다. 이 워싱턴 의사당을 폭탄과 자동소총으로 테러할 계획을 세웠던 20대 백인 남자가 어제 FBI에 체포됐습니다. 이 파리 테러로 모두가 신경이 곤두서 있는 이런 시기에 이 같은 사건이 발생을 한 건데요. 그런데 이 테러 용의자가 극렬한 테러리스트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청년이라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평범한 20살짜리 청년이 어떻게 이런 무시무시한 테러 계획을 세울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게 되는데요. 그의 테러 계획은 무엇이고 또 동기는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이 체포된 테러 용의자가 한마디로 평범한 젊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매우 독특한 테러 용의자다. 이제 이렇게 역설적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름은 크리스토퍼 리 컨넬, 아주 흔한 이름이죠. 20살짜리고 지금 현재 실업자고 우리가 사는 바로 중서부 신시내티 오하이오에 거주하고 있고, 이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얘기를 할 때 마마스 보이 이렇게, 그러니까 양손한 나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제 FBI한테 체포되기 바로 직전에 이 사람이 한 일이 뭔가 하면은 총기상에 가서 2정의 M15 자동 소총을 구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총알을 600발이나 구입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파이브밤이라는 거, 폭탄 제조법, 이거를 다 익혔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의 목표가 뭐였었느냐? 워싱턴 DC로 가서 캐피털 힐에 가서 의회 의원들을 공격한다. 무차별 총격을 가해서 모두 살해하겠다. 이런 목적을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파리 테러 때문에 이제 지금 세상이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가 네. 지금 이 홈그로운 테러에 대한 우려가 깊은데, 요즘에 미국의 이제 공항 검색도 크게 강화가 됐고, 또 특히 이제 폭탄 제조법이 나왔는데 엑스레이로도 못 잡고 경찰견 냄새로도 못 잡는 폭탄이 나왔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FBI가 전국에 있는 이 전국 경찰 그 총수들하고 같이 이제 그 컨퍼런스를 했어요. 화상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진행을 하면서 테러에 대한 위협이 어느 정도냐 하는 걸 이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시간에 이제 이 사람이 체포가 됐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을 FBI가 한 6개월 동안 계속 감시를 하고 따라왔는데, 어제 총기사에 가서 한 $1,700를 주고 M15이라는 그 자동소총 2정을 구입을 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일종의 행동 개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FBI에서 뒤를 쫓고에다 즉각 체포를 그 자리에서 했죠. 그래서 정부 요인 살해 시도, 또 총기법 위반 뭐 이런 거로 이제 구속을 이제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용의자의 성격이 도대체 뭐냐? 홈그로운 테러리스트인가 이게 이 사람이 심각한 무슨 반서방 그 시리아산 마슬렘은 아닌 거, 백인 청년이니까. 네. 시리아나 이라크에서 테러를 하다가 귀환한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이 평범한 20살짜리 마마스 보이가 극렬한 테러리스트가 돼서 이런 무시무시한 테러 계획을 세웠을까? 이런 질문이 이제 즉각 나오죠. 근데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해답이 신통하게 나온 게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용의자의 신상과 배경, 체포 경위에 대해서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들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이제 이름은 크리스토퍼고 20살짜리고 실업자고 부모한테 얹혀서 살고 있었어요. 마마스 보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나 이제 FBI에서는 지난 6개월 동안 이제 레이더에 이 사람을 놓고 추적을 했죠. 그래서 소위 FBI에서 얘기하는 그 인포먼트라고 그러죠. 정보원을 이제 테러 동조자로 가장을 해서 계속 이 사람하고 공범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이 크리스토퍼가 트위터하고 SNS에다가 이 사람이 메시지를 여러 개 올렸어요. 그런데 테러에 대한 메시지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ISIS의 이념에 대해서 동조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FBI에서 이제 그렇죠. 포착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보원이 이제 접근을 하게 된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과정에서 자기 이름이 컨넬인데 last name이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그래서 라힐 마루스 우바이다 뭐 이런 이제 아랍 이름으로 이름을 개정을 하고, 수염도 아주 길게 한자나 기르고, 머리 모양도 이제 마슬렘식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이 신변에 큰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와중에 공범을 가장했던 그 FBI 정보원에게 지난 11월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워싱턴 DC로 간다. 가서 의사당에 대한 사전 답사를 하겠다. 그래서 내가 파이브밤 이 폭탄, 사제 폭탄을
어디에다 설치를 해서 어느 시점에서 폭발을 시킬 것인가. 이게 뻥 하고 터지면은 퇴근하던 의원들이 놀라서 이리저리 뛰면은 그때 내가 M15 소총으로 가지고 무차별 사격했다. 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파이프밤 그 제조법도 이 사람이 다 이제 배워놨고 가택 수적을 하니까 이제 지하드에 대한 비디오들도 나왔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정보원의 증언에 따르면은 이 사람이 이제 그 크리스토퍼가 정보원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해외에 있는 어떤 사람, 그러니까 무슨 그 테러 네트워크이겠죠. 거기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아직 공격하라는 승인을 받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thumbs up 했다. 그러니까 엄지손가락 두 개를 다 들었다니까 뭐 공격하라고 동의를 했다는 네. 얘기인지 그런 얘기를 이제 했고 또 이 사람이 그 대화하는 도중에 이 사람 얘기가 요즘에 자주 나오는데 2011년에 이미 사망한 그 미국 시민 테러리스트 그 안와드 알락이라고 그러는 그 사람 얘기가 자꾸 나오죠 요새.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많이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미국 그 영어권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많은 네.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 홈그로운 테러에 대한 우려, 뭐 더 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참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되는데요.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일까요? 그렇죠. 뭐 파리 사건도 네. 그렇고 뭐 우리도 벌써 여러 번 겪었지 않습니까? 그 보스턴 테러 그 소나이의 사건도 이제 일종의 네. 그거고 그다음에 이제 군 기지 내에서 있었던 그 나달 소령 메이저 나달에 대한 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마슬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잡힌 크리스토퍼하고 좀 다르죠. 그다음에 이제 내심으로는 깊은 그 반서방에 대한 원한이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소나이나 나달 같은 사람은. 그다음에 두 번째 홈그라운이 뭐냐면 시리아나 이라크에서 테러를 하다가 미국으로 귀환한 사람들. 그러니까 프랑스의 경우에는 뭐 1000명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위험하죠. 그다음에 이제 시리아에 있는 아이시스에 동조를 하려고 조인하려고 하는 그 소위 우리가 보통 워너비 테러리스트라고 그러죠. 이런 그 워너비 테러리스트 엉성한 젊은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카고에 바로 하나가 네. 체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엊그제 그 어머니가 나와서 눈물로 호소를 하잖아요. 아이시스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Leave our children alone. 우리 아이들 좀 건드리지 말아달라. 우리 아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호소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홈그라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크리스토퍼가 이 범죄에 들어가느냐? 그거는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견들이 있어요. 마마스 보이고 집에서는 주로 고양이하고 노는 아이예요. 청소년 실업자고 커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주 흔한 이름이죠. 이걸 가지고 중섭에서 나서 여기서 줄곧 자란 아이. 그 동네도 별로 떠나본 적이 없다는 아이란 말이죠. 이런 아이가 왜 테러리스트가 됐을까? 이 해답이 신통치가 않죠. 그러니까 부모는 지금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FBI가 이 아이를 함정 수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원이 접근을 해서 테러를 자꾸 유도한 거 아니냐. 우리 아이는 잘못이 없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아이가 M15 총을 2정이나 구입을 했고 총알을 600발이나 구입을 했고 트위터에다가 아이시스에 동조하는 메시지를 계속 올렸고 수염을 한 자나 길렀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이 꼭 맞다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네요. 예. 자, 전문가들이 특히 이 소수계 2세들의 취약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들 분석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젊은 평범한 아이들이 레디컬한 극렬주의가 되는데 이게 원인이 뭐냐? 그 첫 번째 이유가 이제 아이시스라든가 알카에다들이 온라인으로 보내는 메시지에 노출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념적인 공세를 굉장히 많이 피는데 아이들이 거기에 빠질 수가 있다는 네.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젊은 아이들 자신이 이 사회로부터 내가 isolate 돼 있다. 아니면 disconnect 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회로 고립돼 있다. 이 사회로부터 격리돼 있다 하는 생각을 하는 고독한 아이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족 문제입니다. 가족에 이제 그 분란이 있고 하면은 평화스러운 가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갱이 되는 아이들도 되게 그 문제 가정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특히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minority, 소수계, 뭐 우리도 소수계지만은 소수계 2세들 젊은 아이들,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어권으로 영어를 하고 사는데 그러나 우리 주류 사회로부터 내가 어떻게 고립되어 있는 것 같고 분리되어 있는 것 같고 I'm not belong here.
소속감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 이 사회에 소속이 돼 있는가? 이런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기 자신이 이 사회에 소속감이 없고 그러니까 행동이 조금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주류 사회에서 또 이 아이를 소속을 취급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의 화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정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커뮤니티라든가 여기에서 이제 그 정체성이라든가 아이덴티티 교육을 잘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너의 무대가 바로 미국이고 여기고 주류 사회다 하는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한국 아이들이 여기 해당 그 테러리즘에 관계된 애들은 없겠지만은 한국 아이들 우리 아이들을 예를 들면은 너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은 한국말을 잘해야 되고 한국 교회에 나가야 되고 한국 배우자를 얻어야 되고 한민족의 민족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걸 모범답안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 지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시에 너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의 주인이고 미국의 시민이고 아주 영어를 훌륭하게 잘하기를 내가 바란다 하는 얘기를 해주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어느 이 사회 어느 그룹이나 어느 사회에 들어가서도 잘 적응해야 되고 훌륭한 미국 시민으로 이 사회의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잘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균형 있게 동시에 같이 강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강조를 안 하면은 이게 모범답안이 아니고 균형을 잃게 되면은 내가 I'm not belong here. 내가 여기 소속돼 있지 않아. 내가 괴리돼 있어. 내가 분리돼 있어. 내가 아이솔레이트 돼 있어. 네. 내가 고립돼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큰일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테러에 대한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사설 시간에는요, 이 워싱턴 의사당을 폭탄과 또 자동소총으로 테러할 계획을 세웠던 20대 백인 남자가 어제 체포됐습니다. 관련된 사항들 종합해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